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좀 기분 좋게 올라갔던 것도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오프닝에 이제 계좌가 좋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공감 능력을 좀 저희가 보여드린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종목 Y 내일 시장도 기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할지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시죠.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공개해 주시죠. 엔비디아발 훈풍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90달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회했던 이 엔비디아가 어느새 프리시장 기준으로 현재 130달러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사우디에 이제 블랙을 판매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엔비디아가 주가가 움직였고요.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초반에 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각각의 호재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오늘 대규모 M&A 이슈가 있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HBM3 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익이 더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 밸류체인 가야 되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가야 되냐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님, 네. 자, 반도체가 지금 이번 주 3일 중에 월요일, 수요일 이틀이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 반도체를 보면서 되게 긍정적인 건 신규 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됐습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의 이 수출 규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여건들이 타격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국가별 등급 부분, 국가별로 등급을 지정해서 해당되는 수출 규제를 좀 진행했던 바이든 행정부 때에 대한 수출 규제 요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완화했는데 이 부분은 중동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 제한 해제 효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등에 대한 대규모 AI 칩에 관련된 판매, 여기 관련된 뭐 신규 계약도 구체화가 좀 되면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에 관련된 어떤 협상, 이 부분에 관련된 유예 기간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세부적인 논의가 구체화가 좀 잘 된다면 중국에 대한 저사양 AI 칩에 관련된 규제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실적 기조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의 이 KPX에 관련된 투자 기조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점. 그래서 AI 모멘텀들에 관련된 변화는 없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받은 셈이고요.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내지는 성장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어떤 성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도 해서 지금 이 품목별 관세 리스크 그리고 칩수법 관련된 노이즈가 재차 좀 남아는 있지만 그렇죠.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좀 상당 부분 좀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은 수급 기조에서 미국의 어떤 흐름들과 좀 유사한 흐름으로 국내 반도체 섹터의 어떤 충분한 수급으로도 연동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오늘 그랬듯 엔비디아 역할을 엔비디아의 이 커플링 현상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변영희 대표님? 예, 일단 뭐 지속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뭐 삼성전자보다는 엔비디아의 이 많은 HBM 반도체를 좀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밸류체인 종목들, 특히나 뭐 HBM 관련 종목들의 어떤 수익 지표, 특히나 1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네. 4분기 대비해서도 완화 기조를 좀 보였고 성장 기조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연속 성과는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지는 게 있습니다. 과연 HBM을 봤을 때는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 같지만 HBM 이제 좀 오래된 투자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성화준 매니저가 CXL 이야기를 하면서 네오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오셈도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에 나쁘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HBM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아서요. 성화준 매니저님, 지금 네. 뭔가 삼성전자 밸류체인,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나눠본다면
어디가 좀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뭐 현재 입장에서는 뭐 어떤 쪽의 수익률이 높을까에 대한 부분을 단언할 수 있다면 제가 뭐 좋은 정보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약간의 좀 카테고리를 좀 달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SK하이닉스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단 HBM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서 HBM에 대한 독점 공급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기사도 확인됐죠. HBM3 12단에 관련된 부분들 가격 인상이 또 매출로 인식이 되고 실적 인식되기 시작하면 뭐 25년도 1분기 실적도 양호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흐름까지도 더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이고 있고 HBM에 대한 그 시장의 수요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HBM4를 지금 엔비디아에 샘플 공급하고 좀 흐름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3에 대한 12단도 단독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고 유일한 기업인데 HBM4에 대한 속도도 다른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빠르게 좀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좀 독보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삼성전자의 HBM에 관련된 인증 지연 소식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는 HBM이 상당히 진심이죠. 계속해서 좀 생산을 좀 이끌어내고 있고 뭐 조직 개편도 좀 단행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HBM 시장에 대한 의지를 좀 불을 붙이고 있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는 HBM3 기본이고 H4까지도 밀어붙일 거야 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만약 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인증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해도 이 부분이 좀 양산을 시작하고 실적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안에 HBM의 시장을 놓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흐름 본다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 손을 좀 들어주고 싶다. 좀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완전 패배자냐? 그래서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CXL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세대 메모리, 차세대 HBM으로 불리고 있는 CXL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낸드와 결합한 CXL에 대한 기술도 개발했다는 소식 들리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름대로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삼성전자가 겉으로는 HBM에 대한 진심을 표현을 하면서 뒤로는 CXL 시장을 좀 먼저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HBM은 SK하이닉스의 흐름 그리고 CXL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그대로입니다. 현재 뭐 HBM 보면 SK 하이닉스를 봐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넥스트 스텝 삼성전자가 미리 잘 준비하고 있다면 CX의 삼성전자 밸류체인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두 분의 반도체 과연 탑픽은 어떤 종목이 좀 될 수 있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하준 매니저가 계속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먼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HBM 시장 좀 집중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탑픽 종목 한미반도체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면 뭐 시장 좀 아시는 분들은 하나세미텍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TC본더 공급 분야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원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하나세미텍에 대한 이런 수주 이슈는 좀 일시적인 쇼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미반도체 대응이 좋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TC본더에 대한 공급을 SK하이닉스가 이 하나세미텍의 일부분을 좀 줬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좀 쇼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이를 해외 수출로 좀 돌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협력이 또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구멍난 곳을 다른 쪽으로 좀 메웠다. 그래서 지금 매출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받을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일단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 TC본더 장비에 대한 이 신뢰성은 아직까지 하나세미텍은 좀 신흥 강자 느낌이 좀 들고요. 한미반도체는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강자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추후 또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한미반도체가 TC본더에 대한 장비 수주로 HBM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하준 매니저는 한미반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성하준 매니저의 이 이야기를 아마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이 한미반도체, 그 다음이 한화비전이었던 걸 보면은 한미반도체를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변영인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 제 기억이 맞다면 레거시 집중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일단 대형주 관점에서는 전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 네. SK하이닉스가 이 중동향 수혜 기조에서는 뭐 수급적인 기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급을 더 끌고 갈 수는 여전히 있지만 사실 뭐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소외가 좀 되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이 재평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4월과 5월 잠정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이게 회피성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어떤 수요 증가다라고 좀 평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향 비중보다 중국향 비중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부분들, 특히나 중국의 이관신 정책과 좀 맞물리는 여기에 대해서 4월에 메모리 가격의 어떤 인상 부분에 관련된 효과들은 분명 1분기보다 2분기 명확한 실적 개선의 어떤 시그널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했고 해당에서는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 이제 철회하게 되면서 주가의 어떤 정상화 과정, 오늘 장 종료 이후에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역시나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중동향 수요가 좀 더 증가된다는 부분들은 ML 기판의 수요 확장 관점에서도 그렇죠.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수페타시스도 좀 단기적 관점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매일매일 호재에 잇따르는 신재생 에너지주 왜? 자, 옛날에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의 명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라는 김현중 씨의 명대사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상한가도 갈 수 있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활용해서 농어촌 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을 해결한다고 밝히면서 햇빛은 태양광, 바람은 풍력,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침 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겹포제로 신재생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일단 네. 태양광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전 정부 때부터 태양광을 계속 키워봤지만 지금 결과물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를 한다고 했을 때 100%도 국산화 태양광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사업 성공과도 연결지어서 주가는 먼저 움직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태양광 산업이 위축됐던 배경들은 정책 때문에 대한 문제보다는 중국산 저가 수주 공략, 여기 뭐 웨이퍼라든가 모듈이 저가로 좀 더 유입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관점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고 여기 더해서 뭐 미국의 정책 리스크 같은 것들 국내 경우에도 사실 뭐 신재생 관련된 산업 정책들이 다소 좀 정체되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글로벌 업황이 부진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어떤 상승 기조는 이전과 좀 동일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이 오늘도 역시나 수급의 연속성으로 관점에서 뭐 순환매 시세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앵커님께서 좀 언급한 것처럼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는지 여부 네, 또는 맞아요.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네. 좀 빈약하지 않나 그쵸. 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정책을 기대감으로 좀 삼아서 네. 여기서 뭐 중장기 투자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좀 그쵸. 회의적이지 않을까 네. 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좋게 본다면은 뭐 그런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도 그렇고 좀 안 좋았던 산업이 좀 바닥에 있었는데 이런 이슈로 앞으로 좀 좋아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일단 오늘 태양광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호준 매니저는 오늘 뭐 풍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풍력이 태양광보다는 좀 불리한 위치가 있어요. 트럼프가 엮여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잘 갔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확실히 정책주에 대한 흐름이 너무 뚜렷하다라고 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풍력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사실 우리나라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미국발 혼풍을 좀 많이 맞는 편인데 사실 풍력에너지는 좀 그에 대한 힘이 좀 약한 섹터이기도 하죠. 일단 뭐 조기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에너지 전략들이 계속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풍력에너지도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이 끌려 모이면서 또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웬만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뭐 동국 SNC, 뭐 CS윈드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부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분 좋게 생각해서 좀 바닥에서 좀 매집을 해서 갖고 있었다라 그러면 오늘의 상승세가 뚜렷해서 좋았겠지만 만약에 지금의 상승세에 내가 또 올라타고 싶다. 풍력에너지도 결국엔 정책 수혜주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이에 대한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책에 대한 분위기로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또는 원전보다는 좀 힘이 많이 빠지는 풍력에너지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근거에는 사실 이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 뭐 민원, 뭐 지역 반대, 뭐 이런 것들에 부딪히다 보면 항상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이 좀 늦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늦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부분들로 많이 이어가는데 이 또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많이 붙지 않는다라 그러면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해당 수주를 또 실적으로 반영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일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풍력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아쉽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미국 발의 훈풍도 좀 아쉽죠. 훈풍이 분다. 바람, 풍력인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그리고 또 중국발 수출 통제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에 반응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풍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뭐 실제로도 뭐 풍력은 소음을 유발하고 새도 죽인다. 뭐 이런 발언들까지 실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풍력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미국발 훈풍을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다가 여기에서 또 지금 뭐 일부 좀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악재로 해석한다라 그러면 네. 중장기로 보기는 좀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먼저 집어보시되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떨까요? 오늘 이제 뭐 태양광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해봤는데 사실 이것보다 좀 실질적으로 괜찮게 움직였던 게 오늘 원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변영희 대표님 보셨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5%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가십들이 좀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책의 방향성들이 좀 명확하지 않나. 일단은 뭐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에 관된 기대감들 이 부분은 단순한 좀 기대감 좀 넘어서 최근에 뭐 체코 원전에 관련된 본계약 체결이 재차 좀 지연됐던 그런 아쉬움들은 좀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중대한 하자가 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되는 어떤 계약 체결이 좀 번복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 리스크는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도까지 현재 원전 비중을 한 4배 이상 증가시키는 행정명령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이 부분은 단순한 좀 기대 요인들보다 AI 산업 시대와 좀 맞물리게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시장의 화두는 신재생 에너지로 좀 대체할 수 있기보다는 사실상 좀 원전이 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기조를 지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MR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좀 본격화되는 관점에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주기기라든가 원자력 모듈 같은 공급량들을 재차 좀 늘릴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좀 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기대감들을 현재 반영시키고 있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에서 봐볼 만한 탑픽 종목도 좀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시간 관계상 종목명만 딱딱 얘기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어디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알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은요? 저도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아니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쪽을 집중하고 있는 두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열어주시죠. 왜 나만 갖고 그래? 2차전지 울상. 같은 신재생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신재생 이야기를 했었는데 악재만 나오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2차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미국 의회가 IRA 폐지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한번 비상이 걸렸고 오늘 국내 2차전지 종목 중에 밸류체인 중에 한 기둥 중에 하나인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천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방전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반전의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게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은 미국이다. 이제 배터리는 유럽을 타겟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긍정적인 그림 그려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성하준 매니저님, 네. 자 미국발 악재 일단 오늘 모두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아직 좀 완벽하게 소멸돼서 다시 한번 좀 반등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점을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재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악재성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2차 전지 시장을 좀 강하게 좀 누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세액에 대한 부분들이 또 조기 종료가 될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7,500달러 기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32년에서 26년으로 또 조기 종료한다라는 법안이 좀 발의가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되었고요. 뭐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되면서 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앞당겨지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좀 시장의 악재로 또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 안 그래도 전기차 캐즘 구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시간이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악재는 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든 일단은 좀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오늘 이게 유상증자 단행을 했잖아요. 네. 규모도 엄청 컸습니다. 여기가 시총이 9조 원대 되는데 1조 1천억 원 정도 되면 10%가 좀 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2차 전지 엄청 상승할 때는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근데 와, 격세지감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 유상증자한 포스코 퓨처엠 보유자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 우려감들 이 부분은 수급에서 이거래 하락에서 모두 반영됐다 정도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관련된 향후 영향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이 14.8%의 신주가 좀 발행이 되는 건 셈입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에 대한 수리 절차 이후에 신주 발행 일정들이 확정이 좀 된다면 단기적인 주가 가치 희석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다만 유상증자의 성격을 좀 고려해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전체 조달액 중에서 한 5,255억 정도를 신주 배정에 좀 참여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대주 지분을 좀 제외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조달되는 자금의 수는 한 5,8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효과들은 매우 좀 낮아진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다만 전체적인 어떤 이 추세를 좀 전환시킬 만한 어떤 중요한 어떤 단서들은 실적 개선에 관련된 명확한 방향성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전기차 캐즘 구간들에 대한 완화 시그널들은 좀 확인됐기 때문에 2분기에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2차 전지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 개선으로 얼마큼 좀 이어질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 수급 정체들은 어느 정도 좀 현실화가 됐다. 다만 이제 보유자는 지금 유상증자의 어떤 청약을 해서 일단 뭐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받거나 뭐 업황 개선 관점에서의 관련된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보다 더 악화되는 어떤 부분들보다는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주가 기준에 대한 악재들은 상당히 좀 반영이 많이 된 셈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2차 전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 나눌 수 있는 공간 성하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이 종료가 9시부터 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매니저라고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 참여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풀어드리겠고요. 현재 계좌 속에 수익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재점검할 수 있는 섹터 설명들,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 속 수익 종목 부재 시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